저는 사전 투표 이제 시작되면 이제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.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시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젯밤 9시에 김재원 김문수 캠프 비서실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 9시에 만나서 토론하자고 합의 좀 약속이 됐나 봐 실제로. 그래서 제가 와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장소를 갖다 국회 그 의원회관실에 이준석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또 한강 둔치로다가 장소를 변경하더니 그다음에 다시 또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. 그래서 그냥 그 헛물 막히고 왔다. 헛물 막혔다. 뭐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은 또 바로 또 거기 또 그것도 다 듣고 있었나 봐. 바로 또 그 반박을 했더라고요. 국민의힘 그런 적 없다. 국민의힘 인사들 지금 연락 몇 명 오는데 일체 다 아예 상대도 하나 거부하고 있다. 누구 말이 맞는 건가? 어떻게 보세요? 저거는 뭐 당당하면은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 통화 목록 같은 거 공개하시면 되죠. 예. 뭐 누구랑 연락했고 어떻게 잡아왔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뭐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는 그대로 나올 일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단일화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익이 없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과 김문수, 그러니까 양대 축을 가지는 이 진영이 이제는 그 소위 말해서 신뢰가 기반이 없어서 더 이상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본인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른바 신성범. 빅텐트 추진 추진단. 단장인가? 뭐 명칭이 그래요. 빅텐트 추진 단장인 신성범 의원이 개혁신당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해 들었는데 결국에 장소를 몇 번 옮기더니 무산됐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 안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했더라도 신성범 의원하고는 좀 그래서 오늘 좀 통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준석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그쪽 개혁신당 쪽에 관계자겠죠. 하여튼 이게 어쨌든 단일화를 끝까지 좀 그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그 안건이니까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준석 후보 본인도 긍정적이다 해서 한번 만나자 해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개혁신당 내도 지금 단일화파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완주파가 있고 양쪽 파로 갈려 있잖아요. 그 둘이 서로 거기서 감론을박이 있었나 봐. 그러더니 갑자기 만나기로 했는데 공개 토론을 하자고 다시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. 공개 토론을 하자. 비밀 이제 그 논의가 아니고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의도한 게 있겠지.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뻔하구나. 그래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성범 의원이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카운터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그냥 밝히면 이 정도 인물이면 이준석 후보의 의중이 담긴 인사 내지는 그냥 혼자서 뭐 월권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밝히면 저는 뭐 해소될 의혹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뭐 신성범 의원을 아주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할 분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막판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좀 더 생겨요.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고 하는 게 공개 토론 목적이 뭐겠어요? 결국엔 그 젓가락 발언의 파문을 단일화로 덮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그 정도 머리를 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다 그럼 누군지만 밝히면 돼요. 이른바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쪽에서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. 억울한 거잖아. 그러니까 좀. 억울하죠. 근데 더 이상 이거를 확전시키면은 그게 이준석의 전략에 지금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다. 지금도 이미 이준석한테 한 방 먹었다라고 전략에 당했다. 이미 시컷 말려 들었는데 여우 같은 이준석한테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는 거고. 해봤자 손해가 난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준석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이도 뭐 40살이잖아요 지금 딱. 40살이니까는 젊죠. 40살 애라고 본 것 같아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패착이 있었던 거지. 김종인으로 봤어야 되는데.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.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뉴스거리가 이제는 되기가 힘든 게 별로 국민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지만 너무 피곤해요. 그러니까 이준석 수법이 이런 건데 과거에도 탈당할 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요. 10월 달 말부터
12월 27일에 탈당하는 그날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탈당 가능성이 하루마다 1%씩 늘어난다면서 언론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. 거기에 레거시 언론 다 따라붙습니다. 네. 오늘은 몇 프로입니까? 55%. 네. 뭐 몇 프로입니까? 1%씩 늘어나죠. 네. 이 말장난에 대한민국 언론이 뭐 의도했든 안 의도했든 놀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곤한 일입니까? 본인의 거취 결정이 되면 스스로 밝히면 될 일인데 네. 단일화 할 때 되면 밝히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인데 네. 이 단일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뭐 지지자들이든 국민들이든 굉장히 좀 역효과가 지금은 날 지점까지 온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이준석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 뭘 또 새삼스럽게 막판에 또 그래도 아쉬우니까 막 이거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당한 거야 보니까. 별로 동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도. TV 토론 생방송 중에 어쨌든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이준석이. 네. 근데 어제는 딱 그 말을 했잖아요. 이게 어디에 내 말 어디 내 질문 어디 혐오가 있었느냐.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얘기했잖아요. 그거죠. 거기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. 근데 오늘 당원들한테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걸 냈더라고요. 변명을 하지 않겠다. 이게 표현의 수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의혹을 검증하자는 이 공익적 문제 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한다. 나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와달라. 아니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그거는 보도가 대부분 안 되는데 그래서 15% 넘기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왔었나? 예, 있던데요. 제가 그래? 본 기사에 숫자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. 15% 그래야지 얘기가 선거보증금을 있던데요. 보전받지 그러니까. 예. 아니 그래서 예. 그 뭐 예. 두말 않고 사과 이게 아니에요 취지가. 그러니까 15% 선거보증금 금전적으로 우리 손해 보면 안 된다. 아니 근데 변명은 어제 다 해놓고서는 또 이제 와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문구를 쓴다고 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어제 이미 추악한 면을 다 봤고요. 네. 저 정치보복 얘기도 정말 듣기가 거북스러운 게 아니 무슨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만 느끼면 다 보복이 됩니까? 윤석열한테 우리가 처벌하면 그게 보복입니까? 바퀴벌레한테 F킬러 뿌리면 그게 보복이에요? 아니 바퀴벌레 나오면 뿌려서 잡아야지 그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? 그렇지. 그걸 바퀴벌레가 왜 나한테 F킬러로 보복해 이럴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보복의 방식이라는데 왜 저게 보복입니까? 행위에는 모든 행위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. 네. 본인이 그런 대선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도 너무 부족한 네. 정말 망언 중에 망언으로 전 국민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갑니까? 네.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요. 의원직 정도는 사퇴를 해야 예.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아무것도 안 걸면서 무슨 본인이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제명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저것도 잘못된 발언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.